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나요? 불타는 건물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 적진에 돌격하는 군인, 아니면 불의에 맞서는 시민운동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기를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피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2500년 전 아테네에서 벌어진 대화입니다. 주인공은 소크라테스와 라케스라는 장군입니다. 라케스는 당시 아테네에서 가장 용맹한 장군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고 병사들은 그를 보며 저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맹한 장군이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누다가 당황하게 됩니다. 용기란 무엇인가라는 간단해 보이는 질문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기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답하신다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럼 술에 취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용기 있는 사람인가요? 무지에서 위험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도 용기 있는 사람인가요? 자살하는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용기 있는 사람인가요? 갑자기 간단해 보이던 질문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런 경험을 현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시기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는 저 사람은 용기 있다고 할 수 있고, 다른 이는 저 사람은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나름의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또는 회사에서 상사의 잘못된 결정에 맞서는 직원을 생각해 봅시다. 용기 있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행동일까요?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용기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합적입니다. 단순히 두려움 없는 행동으로 정의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외와 모순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제기했습니다. 그는 라케스 장군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용기의 개념을 철저히 해부했습니다. 라케스는 처음에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용기에 대해 모르겠어요? 나는 평생 전장에서 살아왔는데. 하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리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는 단순히 고대 그리스의 지적 유의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용기와 무모함을 구분해야 하고 진짜 용기와 가짜 용기를 판별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SNS에서는 용감한 발언들이 넘쳐나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정한 용기에서 나온 것일까요? 댓글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용기일까요? 아니면 비겁함일까요? 또한 우리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가져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용기를 가지라는 것일까요? 무작정 도전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라케스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500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봅시다. 그리고 이 대화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라케스 장군처럼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용기가 정말 용기였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당황스러움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일 것입니다. 라케스 장군은 아테네 최고의 용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적과 맞서 싸웠고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보며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고 시민들은 그를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런 라케스가 소크라테스를 만났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용기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라케스, 당신은 용기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겠군요. 용기란 무엇일까요? 라케스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용기요? 그야 간단합니다. 용기란 적을 마주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적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위험에 맞서는 태도,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라케스의 답변은 명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에게 용기는 경험으로 체득한 것이었습니다. 전장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용기 있는 행동들을 목격했고 스스로도 그런 행동을 해왔습니다. 보십시오, 소크라테스. 전쟁터에서 적이 달려올 때 어떤 병사는 도망갑니다. 하지만 어떤 병사는 그 자리에 남아서 싸웁니다. 후자가 바로 용기 있는 병사입니다. 라케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우리 조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거대한 군대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격했지요. 그들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의 함대가 우리보다 몇 배나 컸지만 우리는 겁내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승리할 수 있었지요. 라케스의 정의는 매우 직관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기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것. 용기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하는 일을 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라케스는 자신의 경험담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델리온 전투에서 우리는 적에게 포위당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죠. 하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돌격했습니다. 그 덕분에 포위망을 뚫고 나올 수 있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용기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용기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 위험을 무릅쓰고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케스는 또한 용기의 반대말도 명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겁함이란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안전한 곳에 숨는 것이죠. 용기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정의는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 없는 태도. 이보다 더 간단할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런 단순함을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용기란 그렇게 간단한 것일까요? 두려움만 없으면 모든 행동이 용기 있는 행동이 될까요? 소크라테스의 눈에는 의문이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케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라케스의 답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라케스, 당신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 없이 위험에 맞서는 것이군요.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술에 취한 사람이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용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분명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케스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아,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술에 취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제정신이어야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물론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해서 혼자서 100명의 적과 싸우려 한다고 합시다. 그는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제정신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에 대해 착각하고 있죠. 이것도 용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케스는 점점 더 곤란해졌습니다. 그것도 무모함이지 용기는 아닙니다. 아하, 그렇다면 용기와 무모함은 다른 것이군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라케스는 답변을 망설였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해 보였던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용기는 합리적인 판단에 기반한 것이고 무모함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요? 훌륭한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용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지혜요? 네,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지혜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라케스, 처음에 당신은 용기를 두려움 없는 태도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합리적 판단에 기반한 행동이라고 하고 계시네요. 이 둘은 같은 것일까요? 라케스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말한 것들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였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수술을 감행합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요. 하지만 의사는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해서 수술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용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환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같은 수술을 시도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도 환자를 구하고 싶어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책임함입니다. 그렇다면 용기와 무책임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라케스는 답변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들이 그의 확신을 하나씩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식의 유무가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좋은 관찰입니다. 그렇다면 용기 있는 행동을 하려면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신은 용기를 두려움 없는 태도라고 정의하셨는데 이제는 적절한 지식에 기반한 행동이라고 하시는군요. 이 두 정의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라케스는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용기의 개념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라케스의 혼란을 보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한 용맹심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케스, 당신은 전쟁의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 전략적 후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때로는 물러서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있지요. 그렇다면 적이 공격해올 때 물러서는 장군은 용기가 없는 사람일까요? 라케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전체 전쟁의 승리를 위한 계획된 후퇴라면 그것도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흥미롭군요. 그렇다면 같은 행동 즉 물러서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비겁함이고 어떤 경우에는 용기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적과 계획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목표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죠.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용기란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을 위해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적절한 행동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라케스는 또다시 답변에 곤란을 느꼈습니다. 질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다른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스키타이 족의 전사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며 후퇴하는 전술을 씁니다. 그들은 도망가면서 동시에 적과 싸우죠.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전술이니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 중장 보병이 방패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이군요. 물론입니다. 중장 보병에게 방패를 버리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흥미롭군요. 같은 후퇴 행동이 어떤 문화에서는 용기고 어떤 문화에서는 비겁함이군요. 그럼 용기의 기준은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라케스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위해 밤새도록 간병을 합니다. 그녀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죠. 이것을 용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적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용히 아이를 돌보고 있을 뿐이죠. 당신이 처음에 정의한 두려움 없이 적과 맞서는 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그것도 역시 용기입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용기란 적과 맞서는 것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견디는 것도 포함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럼 어떤 학자가 어려운 연구 문제를 수십 년간 포기하지 않고 연구하는 것도 용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라케스, 보십시오. 처음에 당신은 용기를 전쟁터에서 도망가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 되었군요. 전략적 후퇴도, 어머니의 간병도, 학자의 연구도 모두 용기의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라케스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모든 다양한 용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것들을 모두 용기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라케스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명확하다고 생각했던 용기의 개념이 갑자기 매우 모호해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라케스의 침묵을 보며 새로운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라케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용기 있는 행동들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라케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두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없을까요? 적절한 판단,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용기란 좋은 목적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식? 아니,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지혜와 함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의 용기 있는 수술은 의학 지식에서 나옵니다. 장군의 용기 있는 결정은 전략적 지혜에서 나오죠. 어머니의 용기 있는 간병은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혜 없는 용기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누군가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른다면, 무엇이 위험하고 안전한지 모른다면 어떻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라케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의 행동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겠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용기의 진정한 정의에 가까워진 것 같군요. 용기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케스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용기란 무엇이 두려워할 만한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훌륭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악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선입니다. 그리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훌륭한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용기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죽음 자체가 악인지 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예롭지 못하게 사는 것은 확실히 악입니다. 따라서 용기 있는 사람은 불명예스러운 살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완벽한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용기 있는 사람이 전투에서 물러서는 경우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만약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용기란 단순히 두려움 없는 태도가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는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모든 덕목이 결국 지혜로 귀결되는 것 아닙니까? 흥미로운 관찰입니다. 정의도 지혜가 필요하고 절제도 지혜가 필요하며 용기도 지혜가 필요하다면 혹시 모든 덕목이 사실은 하나의 지혜일까요? 라케스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안다면 자연스럽게 정의롭게 행동할 것이고 무엇이 적절한지 안다면 절제 있게 행동할 것이며 무엇이 두려워할 만한지 안다면 용기 있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개별적인 덕목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라케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용기가 지혜라면 용기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지혜를 가르칠 수 있다면 용기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혜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르칠 수 있다면 왜 지혜로운 부모의 자녀가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닐까요? 라케스는 다시 곤란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명확해 보였던 답이 또다시 의문스러워졌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용기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라면 이는 미래에 대한 지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용기란 불가능한 것일까요? 라케스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답은 더욱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라케스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을 때는 용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소크라테스, 저는 지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평생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용기가 무엇인지 이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라케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라케스, 그 당황스러움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지식입니다. 라케스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지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진정한 탐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배우려고 노력하니까요. 라케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전장에서의 용기는 가짜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들은 분명히 용기 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행동들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용기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나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전장에서 용기 있게 행동했을 때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행동했습니까? 라케스는 과거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항상 동료들을 보호하고 아테네를 지키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용기를 정확히 정의하지는 못했지만 당신은 직관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했죠. 그럼 저에게는 일종의 용기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합니다. 참된 믿음과 지식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라케스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대화를 통해 저는 참된 믿음을 지식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철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말입니다. 라케스는 갑자기 흥미로워졌습니다. 그럼 저 같은 군인도 철학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물론입니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하려면 용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로운 일을 하려면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하지만 저는 책도 많이 읽지 못했고 복잡한 이론도 잘 모릅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라케스, 철학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정직함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고 계속해서 질문하며 더 나은 답을 찾으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저도 용기에 대해 계속 탐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사실 당신처럼 용기를 실천해 본 사람이야말로 용기에 대해 가장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 라케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소크라테스, 이 대화는 저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질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확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탐구자가 되었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라케스는 용기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라케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보면 용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들 말입니까? 예를 들어 신체적 용기가 있습니다.
위험에 맞서 몸을 던지는 용기 말이죠. 그리고 도덕적 용기도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사회적 압력에 맞서는 용기. 맞습니다. 그리고 지적 용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기존의 믿음을 의심하는 용기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관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종류의 용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라케스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체적 용기는 생명이나 안전을 걸고 다른 가치를 지킵니다. 도덕적 용기는 편안함이나 인기를 포기하고 원칙을 지킵니다. 지적 용기는 확실함을 포기하고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럼 용기의 핵심은 무언가를 위해 다른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인가요? 소크라테스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포기가 용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포기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용기 있는 행동은 항상 더 큰 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선이란 무엇일까요? 라케스는 다시 곤란해졌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네요. 맞습니다. 결국 용기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선과 악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건가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원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로 돌아왔지만 이전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처음에 당신은 용기를 단순히 두려움 없는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기가 지혜, 선악, 가치 판단 등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케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비록 완벽한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문제의 복잡성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단순한 답보다는 올바른 질문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대화는 여기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용기가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면서 어떻게 용기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라케스, 완벽한 지식이 없다고 해서 행동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가진 최선의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럼 계속 틀릴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틀릴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 행동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용기군요. 맞습니다.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는 것, 실수를 통해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일 수 있습니다. 라케스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제 저는 용기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그 옳은 일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찰해야 합니다.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용기는 한번 정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탐구해야 할 주제군요. 대화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소크라테스와 라케스는 조용히 앉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라케스, 오늘 우리의 대화를 통해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케스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에 저는 용기를 두려움 없는 태도라고 간단히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지혜, 도덕성, 판단력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지혜와 함께합니다. 또한 용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신체적 용기, 도덕적 용기, 지적 용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정확합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라케스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 저는 이제 전쟁터에서와는 다른 종류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 계속해서 배우려는 용기,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용기 말입니다. 훌륭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용기야말로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용기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라케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한 확신이 없어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용기군요.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도 용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잠시 침묵한 후 계속했습니다. 라케스, 우리가 오늘 한 대화가 완벽한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철학의 본질입니다. 완벽한 답보다는 더 나은 질문을 찾는 것, 단순한 확신보다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 네, 이제 이해합니다. 철학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사고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기반이 됩니다. 라케스는 감사의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오늘의 대화는 제 삶을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용감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케스, 기억하십시오. 이런 탐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다른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라케스,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용기가 지혜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모한 용맹심이 아니라 무엇이 두려워할 만한 것인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는 평생에 걸쳐 기를 수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용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비록 용기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내리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용기란 단순히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두려워하고 지혜롭게 용감한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 알고 그것을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와 라케스가 발견한 지혜와 함께하는 용기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